완자기출픽 18강입니다. 582번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구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이룹니다. 지구 시스템이 형성되어 유지되는데 중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들은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시스템은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이 지구 시스템은 어디에 속하냐면, 적어 놓으세요. 태양계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태양계 안에 역학적 시스템에 존재한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거 봐주시고, 5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E, F, A, B, C, D, E가 나왔는데 A가 아마 직권이고요. 그리고 D가 생물권이고요. 그리고 B가 수권, C가 기권, E가 외권이 됩니다. 틀린 거 골라라 그랬네요. 일단 1번 A는 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B는 육지에서는 대부분 빙하 형태로 분포를 합니다. 수권이네, 그쵸? 그 다음 지하수예요. C에서 대기 질량의 약 99%는 대륙권과 성층권에 분포를 합니다.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곳에 중력의 영향이 더 세기 때문에 거기에 즉 대륙권과 성층권 쪽에 공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D는 ABC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예, 맞습니다. 이 생물권은 직권, 수권,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C도 D, B, A의 뭔가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고 A 또한 또 B 또한 다 가능하겠지만 이 E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E의 성분을 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A, B, C만 나온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E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5번 A, B, C, D 영역과 이 영역 사이의 에너지 이동은 차단된다 그랬는데 차단되진 않습니다. 에너지 이동이 차단되진 않죠. 태양에서부터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 봐도 에너지 이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85번 빈출이네요. 옳지 않은 거 2개 고르라 그랬습니다. 1번 수권, 기권, 직권 중 직권이 가장 크고요.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것들 형광펜 색칠해주면 참 좋아요. 2번 직권의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입니다. 이거 아니네요. 틀린 거니까 맞고,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빙하 같은 고체 상태의 물도 포함합니다. 수권은 깊이에 따라 수온 분포에 따라서 대륙권이 아니라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나뉘어야 되겠죠. 기권은 질소가 산소보다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기권은요, 질소, 산소,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 순으로 많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만 생물권이 존재하는 게 맞고요. 외핵의 대류에 의해 자기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1번 중력의 영향으로 층상구조를 이룬다 그랬는데요. 이 층상구조가 현재 우리가 4개로 나눌 수가 있죠. 지각부터 해서 내핵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중력의 영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단원에서 배웠을 겁니다. 지구가 뜨거운 마그마 바다 형태에 있을 때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같은 경우는 가라앉아서 얘네가 핵을 이루고, 가벼운 산소와 규소는 가라앉지 않아서 이 지각을 이룬다, 이 멘트를 이룬다라고 봤어요. 그죠? 당연히 이 밀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질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건 중력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층상구조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돼요. 2번 지각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직권에서 가장 큰 건 멘틀입니다.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핵은 멘틀보다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겠죠.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 다 증가하게 됩니다. 자, A가 지각이고 D가 내핵입니다. A는 지각, B는 멘틀이고, A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 밀도가 가장 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밀도가 가장 작아서 맨 위에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B는 C나 D보다 큰 부피를 차지한다. 네, 맞고요.
찌는 고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니까요. 첫 번째는 지각일 거고요. 그 다음 멘틀이겠죠. 그 다음에 외핵이고 그 다음에 내핵입니다. A층과 B층은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그마 바다에서 가벼운 산소와 규소는 떠서 멘틀을 이루고 그 위에가 굳으면서 지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깊이 약 2,900km에서 밀도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깊이 2,900km가 여기에요. 그죠? 멘틀과 외핵의 경계입니다. 여기가 2,900km쯤 되는 곳인데 멘틀은 고체예요. 멘틀은 고체고 그리고 C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액체예요. 액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돼요. 밀도가요. 선생님 여기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액체고 여기도 이제 고체죠. 내핵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밀도 변화가 큰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밀도라는 게 우리가 부피에 따른 질량 값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큰 멘틀이 부피가 엄청나게 큰 멘틀이 부피가 작은 외핵으로 이동할 때 요 경계에서 이동을 할 때 부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밀도 차이도 엄청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고체 여기도 액체. 그럼 이렇게 될 때 2,900km에서 밀도 변화가 크고 이렇게 될 때 밀도 변화가 큰 것 같지만 여기서의 밀도 변화가 부피의 영향 때문에 더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A, B, C, D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층은 A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D층은 아니고 C층에서 대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그러니까는 물리적 구성 성분에 따라 구분한 지구 내부, 물리적 성질에 따라 구분한 지구 내부입니다.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풀 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네요. 자 봅시다.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두께가 두꺼운 거 맞아요. 하지만 평균 밀도는 작죠. 암석권은 위에 있습니다. 연약권 위에. 그래서 연약권보다 밀도가 작아야 됩니다. 연약권은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가 맞아요. 근데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도 맞죠. 4번이 답입니다. 수권은 해수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수권은 대부분 그죠, 해수가 차지합니다. 육수의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하고요.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이 두꺼워지죠. 수온약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곳이 아니라 혼합층은 수온 변화가 없지만 수온약층은 수온 변화가 있죠. 그리고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990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심해층은 워낙에 깊이 있기 때문에 위에랑 맞닿아 있지 않아요. 여기 위에랑 여기가 대기인데 대기랑 맞닿아 있지가 않기 때문에 위도나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낮은 상태로 일정합니다. 낮은 상태로 됐고 591번 이거는 바람에 의해 섞인데요. 혼합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수권이 있고 해수, 그다음 빙하, 지하수 뭐 이 순서고요. 여기는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많고 그다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물은 고체 상태로 가장 많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육지에서를 물어보고 있어요. 육지에서. 그러니까 해수를 제외하고 어디를 보란 얘기입니까? 여기만 딱 보란 얘기죠. 이렇게만. 그렇기 때문에 빙하라는 고체 상태로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A가 산소가 돼야 됩니다. 생명체는 A를 이용하여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고 식물은 B를 이용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의 연직 분포입니다. 여기 혼합층이고 여기 수온 약층이고 여기가 심해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거 2개 골라볼게요. A층은 바람에 의해 혼합하고 B층은 A층과 C층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까지도 차단을 해버립니다. B층에서는 해수의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항상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안정하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곳이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건 대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류가 없다는 것은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 이런 거에 라벨링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C층은 계절이나 기피에 따라 수온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일정해요. C층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4번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A층은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대기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도와 계절의 영향을 받고 고위도는 추운 지방이므로 수온은 낮아져야 돼요. B층은 저위도일수록 뚜렷하게 발달한다. 선생님이 이 수온약층이 뚜렷한 곳을 얘기해 줬었죠. 수온약층이 뚜렷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밖에 없다. 표층 수온이 높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표층 수온이 높은 곳이 뚜렷하다고 했어요. 즉 뚜렷한 곳은 저위도입니다. 저위도. 그래서 저위도일수록 표층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약층 뚜렷합니다. 답은 4번, 6번이 되겠습니다. 95번 서로 다른 A, B, C 해역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고 이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표층수온의 차이입니다. 맨 위에 깊이가 0인 맨 위에가 표층수온이죠. 그러면 현재 얘는 표층수온이 높아요. 저위도고요. 얘는 엄청 낮아요. 고위도고요. 얘는 중간이죠. 중위도가 되겠네요. 자, 중위도에서 혼합층이 더 두껍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보다? 저위도보다. 그죠?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증명이 됐죠. 그래프를 통해. 기억 A 해역에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발달하지 않은 거고 수온약층의 수온 변화가 가장 큰 해역은 B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수온약층의 수온 변화. 현재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이만큼 변한 겁니다. 여기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수온이 변한 거니까 수온의 변화는 C가 제일 큽니다. 바람은 B 해역이 C 해역보다 강하게 부니까 혼합층이 두껍고 A는 고위도가 됩니다. 자, 위도에 따른 층상 구조인데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거 안 봐도 우리 풀 수 있습니다. 위에 있고 안 볼 거예요. 이렇게. 기억, 바람은 중위도에서 가장 강하게 불고 수온약층은 안정한 거 맞고요. 혼합층, 심해층, 교환 차단하는 거 맞고요. 층상 구조는 중위도 해역보다 고위도 해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고위도 해역은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됩니다. 597번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현재 등 깊이선입니다. 등 깊이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지금 같은 깊이라는 얘기가 다 같은 깊이라는 얘기고 현재 이 등 깊이선이 나왔을 때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씩 해석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이건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두 개 고르래요. 9월에는 수심약 40m까지 혼합층이 나타난다. 40m는 온도가 변하면 안 되는 층이죠. 그러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5월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보고 있는 건데 현재 0에서 20m에 해당하는 요 점도 한 온도가 이쯤 되고요. 그죠? 요쯤 40m까지 내려와도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이게 더 혼합층이잖아요. 그래서 40m까지 혼합층이 나타납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8월이 5월보다 두껍다 그랬는데요. 8월 보면 8월은 0에서 20m가 온도가 이만큼이에요. 40m가 온도가 이만큼입니다. 60m가 온도가 이만큼. 온도가 이 깊이 내려갈수록 점점 0에서 20m, 40m, 60m로 내려갈수록 온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5월달은 방금 1번에서 본 것처럼 0에서 20m까지도 온도가 이 정도, 40m에도 온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혼합층이 더 두꺼운 건 5월달입니다. 됐죠? 됐고 3번 수온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8월달에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수온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는 0에서 100m까지 누가 많이 변했나를 보면 돼요. 0에서 100m까지 누가 온도가 많이 변했나를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8월달 보면 요 꼭대기가 이만큼 온도고 요 맨 밑에 100m짜리가 요만큼 온도예요. 얘가 온도가 제일 변화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4번 1년 중에 수온약층은 8월경에 가장 불안정하다 그랬는데 이 8월 말입니다. 수온약층이 안정하려면 수온약층이 뚜렷해야 되는데 얘가 안정하려면
얘가 뚜렷해야 돼. 뚜렷해야 돼. 얘가 뚜렷하다는 건 뭐냐면 표충 수온이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8월달 봅시다. 8월달 보면 표충 수온이 3, 4, 5, 6, 7, 9, 10, 11, 12, 1, 2보다 표충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0m 이때 온도 이만큼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 뚜렷해요.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뚜렷한 이 수온 약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장 안정하겠네요. 그죠? 불안정하다 그랬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5번 8월은 2월보다 해수 연지 운동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8월에는 현재 혼합층이 굉장히 얇아요. 우리 방금 1번 2번에서 봤잖아요. 혼합층이 얇다는 건 혼합층이 얇고 얘가 혼합층이 두껍다는 건 연직 운동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위아래의 연직 운동, 혼합이 강하면 혼합층이 두꺼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합층이 작으면 연직 운동이 약하다. 5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표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온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 기압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력도 작아져야 되고 공기의 밀도도 작아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대륙권의 두께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그랬는데요. 대륙권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걸 굳이 따지자면 극지방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됩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돼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륙권의 두께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얇아진다. 두 번째, 성층권은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층권은 안정하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답 2번이네요. 3번, 오존층은 태양의 좌회선을 흡수합니다.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열권에서는 기온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지구 복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태양 복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6번, 여기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요 순서인데 옳은 걸 고르래요. 1번, A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태양 복수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복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제가 일교차가 10건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수증기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건 A입니다. A. 태양의 자외선이 흡수하는 층은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이고요. A층과 C층에서 기상현상 A층에서만 일어납니다. C층은 안정하다 그랬는데 내가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안정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안정합니다. 그래서 아니고, C층에서는 유성이, D층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됐습니다. 서술적으로는 안 할 거고 뒤에 넘어가서 이 문제 좀 볼게요. 603번 하나씩 보면 여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되고요. 여기가 혼합층, 여기 수온약층, 심해층이 됩니다. 가에서 생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은 A층이 되고, 나에서 A층은 여름철과 겨울철의 수온 차이가 큽니다. 왜? 아니 맞닿아 있잖아, 대기랑. 그러니까 표충 수온이 겨울철과 여름철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디귿, A층과 A층의 두께는 저위도 지역이 중위도 지역에서 더 두껍다 그랬는데요. 분명히 혼합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혼합층은 이 혼합층, 여기는 중위도 지역에서 두껍지만 여기 있는 A층은요 거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따지다 보면 저위도가 훨씬 두꺼워요. 저위도가 두껍다. 방금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여기서 봤죠. 대륙권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극지방이 고위도 지방이니까. 됐습니다. 리을, 비층과 비층 연지운동 활발하게 일어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연지운동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 틀리고 기역, 니은만 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604번, 그림은 기권과 수권의 층상 구조인데요. 현재 간은 해수면 위에 떠있기 때문에 얘가 기권, 얘가 수권입니다. 그림 그려보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는 거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되는 거죠. 가와 나는 모두 구성 성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층을 구분했고, A층과 유사한 안정도를 가진 건 똑같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D,
지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605번 한번 봅시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지구 자기장이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했는데요. 지구 자기장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구의 대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고, 이 자기장은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외권이 되겠네요. 그죠? 천체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다른 구성 요소 상호작용하는 거. 얘는 외권이 됩니다. 607번, 608번 봅시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생물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분포 변화인데, 먼저 생물권이 나타난 건 기권과 직권과 수권이 모두 생성되고 나서 그 다음 생물권이 나타났는데, 이 생물은 어디서 먼저 나타났냐면 수권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 생물권이 생겨난 B가 수권, 그 다음이 육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기권이 될 겁니다. 육지로 올라오는 요 과정에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자외선이 차단됩니다. 생물권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범위는 확대되었고요. 생물권이 가장 형성된 B는 수권이 됩니다. 생물권이 B에서 C로 변한 주요 원인은 오존층이고, 현재 생물권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609번. 그러면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지구 시스템의 환경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A와 B는 오존층과 자기권은 자기장입니다.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이런 자외선을 막아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B가 오존층이 되고요. 오존층. 우주선은 그 위에서 자기장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외권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자기장은 외권이 맞아요. 하지만 B는 오존층은 성층권인 기권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 A는 오존층이고 틀렸네요. 답 디귿이 됩니다. 오케이. ABCD 중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형성되는 거, 이게 수권이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 주는 거니까 얘는 B가 돼야 합니다. 611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상호작용을 잘못 짝지은 거 그랬네요. 이왕이면 잘 짝지은 거 해주죠. 자연현상. 자, 광합성. 기권과 생물권, 그죠? CO2, O2, 그죠? 얘는 식물 같은 애들 맞고, 태풍 발생, 그죠? 수권, 기권 맞죠? 우리 수온이 올라가면 거기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권에 큰 구름을 생성하는 겁니다. 황사는 수권과 기권이 아니라 직권과 기권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서 113번. ABCDE에 해당하는 자연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A. 모래먼지가, 이건 직권이네요. 바람에 의해 황사다. 기권이네요. 그죠? 그게 A인지 봅시다. 직권, 기권 맞네요. 그죠? 됐고요. 지하수가 수권이 석회암지대를 용해하여 동굴 뭡니까? 직권이네요. 수권, 직권인지 보십시다. 맞네요. 증산작용으로 식물체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빠져나간다. 이거 수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C가 아니네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4번 D. 생물이 호흡을 통해 기체를 기권, 생물권과 기권이니까 D가 맞고, 5번이 답이겠네요. 파도 수권, 해안지형 지권, 수권과 직권이니까 B가 돼야 되는데 E라 그랬으니까 틀립니다. ABCD E에 대한 현성. 여기서 이거 하나 좀 체크 좀 해줄까요? 화석 연료는요 언제 생성되냐면 생물의 유해가 시간이 지나면 화석 연료가 되거든요. 즉 화석 연료 생성은요 생물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화석 연료의 생성은 생물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화석 연료의 연소는 생성이 아니라 연소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BC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으면 일단 직권이고 생물권이고 여기는 기권이 되겠고 여기는 수권이 되겠네. 그래서 생기수 고르면 됩니다. 답 4번이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표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하나씩 보면 폭풍의 일은 이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니까 A가 맞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야. 버섯발가 형성되는 거 얘도 기권과 얘 직권입니다. 그래서 B가 맞고요. 엘니뇨 같은 경우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기권과 수권 이거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번 학기 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C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여기가 근원이에요. 근원입니다. 근원. 오케이? 근원이에요. 이 엘니뇨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무역풍이 약화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동쪽의 동태평양에 수온이 올라가게 돼요. 즉 기권이 먼저고 수권이 나중이거든요. 얘가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C가 될 수가 없고요. A가 돼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습니다. 616번. 그럼 ABCD의 지구 시스템을 구성 요소를 표는 그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다. 화산 폭발로 분출된 화산재 직권과 기온이니까 기권에 영향 주겠네요. 수온 수권, 태풍 기권. 그러면 지금 기역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기권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A니까 A가 기권, 여기가 직권, 여기가 수권, 여기 생물권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A는 수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석회동굴은 수권과 직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B와 C에 의한 상호작용이 맞고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얘는 직권과 기권이니까 A랑 D가 아니라 B랑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D것은 아니고 616번의 답은 저기 니은만 되겠습니다.